네, 한미 정상회담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희연 기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모두 발언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제 무역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면서 네. 이 조선 산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조선업을 양국 간 협력해서 부흥시키자. 또 한국에서 선박을 사되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서 선박을 만들게 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방위 산업의 호재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한국에서 무기를 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선출 축하한다는 말로 이제 모두 발언을 마무리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지는 모두 발언을 보면요. 이제 오버오피스가 좀 품격이 있다 이런 칭찬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꿈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우존스를 봐도 이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게 보인다 이런 칭찬으로 말을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에 모두 발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얘기가 바로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네. 이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칭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준다면 이 대통령은 거기에 발맞춰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북한에도 뭐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서 홀불을 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회담 시작 전에 우리가 좀 걱정했던 그 돌발 변수에 대한 얘기도 끝에 질의응답에 잠깐 나왔는데 그것도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시작 전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언급한 글을 올렸었고요. 이제 이후에 좀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에서 뭐 교회나 군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한 좀 돌발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두 발언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진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취재진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직접 물었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에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자신이 이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 이제 이 대통령이 바로 나서서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고 그런 압수수색 역시 팩트 체크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미군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를 팩트 체크해가는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려했던 정도인가요? 우려보다는 좀 덜한가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보여진 것 같고요. 네. 대통령께서 준비하신 거는 다 잘 끌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굉장히 치켜 세우면서 오버오피스도 굉장히 잘 꾸미셨다라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잘 지켜 세웠고요. 그거에 네. 맞장구 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걱정했던 우려했던 내용들이 다 사그라지는 그런 최소한의 공개된 자리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대통령께서 잘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비공식 오찬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갈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뭐 A0 정도 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따로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새롭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회담에서는 지금 회담장에 있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준비한 대로 오히려 회담부를 잘 이끌어 가신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러브 전쟁 이후로 북미 회담 관련해서 본인의 노벨 평화상이 됐던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대통령께서 잘 끌고 가셔서 김정은 관련 일을 북미 관계의 주역이 돼달라, 자기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다라고 본인을 낮추면서 준비하셨던 분위기를
잘 끌어가셔서 일거의 모든 걱정들은 좀 최소한 공개 자리에서는 언급되지 않도록 잘 끌고 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정말 그 조선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도 조선업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처럼 조선 사업을 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이제 미국인들이 미국 땅에서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도록 좀 한국이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네.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한국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관심 이런 것들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잘 좀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볼 것입니까? 더 투자를 더 해야 될까요? 취임할 때 첫 축하 인사가 조선업이었죠. 기억하시는 대로. 그리고 조선업은 사실 중국과의 대결을 의미합니다. 중국보다 굉장히 제조 관련한 능력이 떨어지고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어졌다. 미국은 사실 15년, 20년 전부터 이 문제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고 네. 트럼프 대통령 이거의 수건 사업으로서 한국을 제1의 파트너로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관련해서 계속 트럼프의 관심대로 많은 부분들이 양국의 국익에 이익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문제는 사실 중국과의 대결에 맞서는 미국의 어떤 국력 부활도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는 가장 좋은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이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상당히 좀 반가운 얘기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원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이라든가 트럼프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미국의 어떤 국익 창출들을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 구상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정치 문제 관련한 언급들은 최소화시키면서 한국과 미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트럼프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피스메이커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 공개 회담은 최소한 잘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 군사 장비 구매를 이야기한 부분도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군사 장비 구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훌륭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매를 늘려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저희가 약속했던 그 3,500억 달러 규모의 그 펀드 외에도 또 추가 구매에 대한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서 좀 이런 구매들을 언급한 게 아닌가 좀 이런 분석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인 그 주한미군 관련해서 좀 바이든 대통령 때를 얘기하면서 말이 좀 새나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했었죠? 주한미군. 네, 일단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숫자를 감축하는 걸 고려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4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부풀린 수치를 좀 재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사실 이런 비용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있다. 이런 화두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팩트가 좀 틀린가요? 어떻습니까? 28,500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4만 명은 선거 때 하던 그런 틀린 수치를 계속 얘기하고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돈을 포기했다. 저희는 이걸 다시 받겠다가 주요 포커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팩트 체크도 중요하지만 실제 방위비용 분담금을 어떻게 트럼프의 채통을 세워주면서 우리의 국익도 유지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주한미군 그 부지 관련한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들 함께 네.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농축산물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농축산물과 같은 어떤 관세 협상의 세부적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국 그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기억에 나는 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 그 부분하고 조선업 그리고 또 그 주한미군 부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끌고 가신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중에 우리의 관심은 또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오찬 회담이라든가 여기에 다 드러나지 않은 정책 회의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아마 귀국하는 일정에서 이런 것들을 유성란 실장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들도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좀 솔깃하게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덕에 한반도 관계가 좀 안정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하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좀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또 만날 계획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쭉 북한 얘기가 길어졌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이 있고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 얘기도 많이 했고 좀 그 우리 회담과 관련 없는 내용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뭐 러우 전쟁 얘기, 가자 얘기, 워싱턴 DC의 어떤 노숙자 에 관한 얘기를 모는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내 정책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중간중간 이제 한국 문제들이 같이 거론돼서 사실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게 한국이 딱 특별히 뭐 소외됐다, 배려받지 못했다는 거는 맞지는 않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한국 관련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발언 기회도 줬죠. 한일 관계 관련해서 대표적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 지금 일정이 이후에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네, 이후 일정을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오벌 오피스 회담이 종료가 됐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제 오찬 회담으로 전환이 돼서요. 네. 오찬 회담이 쭉 진행되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일정을 좀 더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대통령은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는 이제 한미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 한미 간 투자와 경제 협력을 좀 독려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마련이 됐고요. 네. 이어서 또 이 대통령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 CSIS 초청으로 정책 연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는요, 이제 참전용사와 전쟁 유가족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헌화하는 일정도 있고요. 또 이제 이후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박사 기념관도 방문하고 또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는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시찰하는 일정이 있는데요. 이제 이 일정으로 2박 3일간의 미국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제가 희망 총리가 받은 선물을 봤는데 사진 찍었는데요. 지금 화면이 다시 끊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그 실내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은 그 모두 발언 당시의 모습이죠. 네, 오벌 오피스에서 모두 발언 시작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아까 보신 그림은 모두 발언을 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지금 모두 발언을 양 정상이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오벌 오피스에서 이루어진 회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더 미뤄졌죠. 그러면서 한 3, 40분 정도 미뤄지면서 네. 이제 회담이 저희 시간으로 새벽 1시 40분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당초 백악관이 공지했던 일정을 보면 이 오벌 오피스 회담이 한 30분 정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 질의응답 과정이 길어지면서 50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상으로 보면 이제 한국 측 배석자들과 미국 측 배석자들이 모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뭐 한국 측에서는 뭐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네. 또 이제 대통령실의 3실장, 강훈식, 이성락, 김용범 실장 등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네. 또 미국 측 배석자를 보면 이제 뭐 벤스 부통령이나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 이제 한국 측에서 참석했던 배석자들의 카운터파트가 같이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양 정상의 모두 발언 당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발언이 끝나고 질의응답까지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후에 뭐 공동 선언이 있거나 뭐 공동 기자회견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직
소식이 들어온 건 없죠. 네,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당초 공지됐던 일정에 따르면 사실 공동 기자회견이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봤을 때는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두 정상이 기자들 앞에서 나란히 서서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뭐 아직까지는 한미 정상회담 후에 그런 일정이 있다고 공지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년필을 선물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년필을 선물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영상이 곧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들어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또 화면이 들어오고 있네요. 회담 직전 이 대통령이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 인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년필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회담 직전에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내를 이제 하겠죠. 자, 안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담장으로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이군요.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작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넌지시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자,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인데요. 뭐 내용 같은 것도 보여지겠죠? 뭐라고 썼는지. 예, 만나서 뵙겠습니다. 이게 정상회담 그 집무실에 가기 전이겠죠? 네, 지금 이 영상이 언제적인지는 사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모두 발언 들어가기 전에 작성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방명록에 작성을 하고 That's so beautiful what you've done. 아주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간단한 This 대화를 is a 나눕니다. very hard language to learn, I would imagine.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죠, 한국어가. It's so incredible. But I was saying to learn that would be very difficult. Which do you think is more accurate? Would you say English or would you say your language? 영어하고 accurate. 한국어가 정확성에 있어서 어느 언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컴퓨터가 쓰기에는 한국어가 좀 낫고 말하기에는 영어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I think for computer, Korean is better, but to speak, English is better. Is that right? Well, it's nice. It's nice. I'll learn a couple of words again. Let's go and get them. Go to the Oval Office. Is that your pen? 저기 펜이 직접 그 대통령 네, 거죠? 가지고 옵니다. Very Yes, good. that's my pen. It's a nice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가진 거예요? I'll grab that pen. You know what I like? The writing is beautiful. The thickness. 네, 굉장히 이 두께가 굉장히 아름답고. Grab that pen for me. That's going to be.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That's beautiful. 대통령께서 사인한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No, it's nice. You know, It's the easier to ball. sign than your pen. I don't like the ballpoints. You know, with the thin little. 볼포인트 별로 안 좋아하시고 볼펜은 This is made. Is this made by in your country? 어디서 만든 건가요? 네, 한국 겁니다. 네. It's made in Korea. 대통령께서 하신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It'll be useful in your complicated signature. I'll use it because, for me, I like that kind of writing. I like that.
felt.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은 영광이지. 지금 두께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It would be an honor for me. I don't like a ballpoint, right? 볼펜은 I don't 굉장히 like it. 싫어하시죠. You don't either. I can see that. 대통령께 쓰시는 사인에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I think it will fit very well with your signature. I won't use it, but I'm going to keep it because I don't want to use it. I want to have it as an honor and keep it in a very important 네, place. 사용하지 Okay? 않겠지만 선물로 아주 영광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Thank you. And I have gifts for you. When before we leave, we have to remember. And I have some great gifts for you and your people. All 선물 sorts of 가시기 things. 전에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또 대표단. We always have to remember that a lot of times and then people will rush out and I say, oh, I forgot to give the gifts. 그러니까 제가 잊어먹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나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So you'll remember, okay? 근데 제가 사실 우리 대통령께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But there is a present that I would like to receive from you, Mr. President. Go ahead. 제가 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년필을 선물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고 그 사인을 하는데 만년필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오찬을 하면서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회담 이전에 들어온 그림 같은 것들 보면 이제 화기애애 보이는데요. 우리의 걱정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걱정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SNS 소셜에 올린 글도 그랬고 하기 전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물어보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하게 저희가 전 국민이 긴장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자리만 보면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꺼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하면서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낮추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소한 공개된 자리에서는 많은 효과를 좀 보이지 않나 준비했던 거는 다 저희가 했다고 보고요. 일단 네. 비공식 오찬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요 며칠간 있었던 실무 협상들이 실제 어떤 것들이 주고 갔는지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뭐 기자회견, 그 질의응답 막바지에 네. 이제 에이펙에 참석할 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너무 좋다라고 응답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이 에이펙 참석을 위해서 곧 방문할 것 같다고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일정 곧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네. 또 이제 에이펙 한국에서 11월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에서 또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느냐 좀 이런 점이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흥미롭다. 저는 사람들 모이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 정도로 요거에 대한 답은 좀 대신했다고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그냥 의례적인 말일까요? 아니면 좀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질문이 그런 것들 좀 유도한 부분들이 있어서 흥미로웠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트럼프스럽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가능하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에이펙에 참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면에서 그 기자분에게 저희는 국가 표창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같은 데서 한번 오면 어떻겠냐 김여정이라도 보내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2의 평창올림픽이 또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운을 잘 띄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유독 많이 나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오늘 안 보이는 위너 중에 한 명이 김정은 위원장이겠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지금 평양에서 아마 보고 있을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이 굉장히 안 보이는 1승을 거뒀다.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끌고 나갔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은 굉장히 북한 문제만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이 될지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러우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는 순간부터는 모두가 주목하는 게 바로 북미 관계의 복원인데 문재인 정부 때랑 다른 건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중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까지는 가게
가게 만드는 데 기여는 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뒤로 빠지는 후원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후원자로서 북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우리의 역할, 새로운 면에 있어서의 다른 모습의 중재자, 그런 면들이 저희가 또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 관련해서 양 정상이 언급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칭하면서 어떤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인 만큼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도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게 어떻겠냐. 또 북한에 가서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농담식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먼저 꺼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1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구축했는지,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 덕에 한반도 관계가 안정적일 수 있었으니 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좀 찍혀 올려주면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역할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미 정상회담 양 정상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또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처럼 조선업을 미국에서 부흥시킬 것이다. 또 군사 장비 구매를 우리가 이야기해봐야겠다. 이야기할 의제가 많다고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출을 축하하고 100%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곧 만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에 대해 북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며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 정상의 이제 모두 발언 이후에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질의응답 부분에서 조금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저희 한반도 문제는 아니지만 러시아와 핵 군축을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핵 군축도 얘기했고요. 이게 네. 뭘 의미하냐면 내년에 뉴스타트라고 미뤄가는 핵 군축 조약이 사실상 중지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고 싶다 하면서 북한 얘기를 또 넘어갑니다. 이 네. 북한 얘기와 이 문제가 별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서 여러 가지 전쟁을 저희가 7개 전쟁인가요? 몇 가지 나라를 언급을 하면서 중단을 시켰고 핵군축도 노력을 할 거고 그 안에 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 때 북한 문제 하나만 지역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전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이란 문제, 러우 전쟁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핵군축, 중국도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저희가 나설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일련의 문제 속에서 북한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을 단순히 이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2기 때 마무리됐을 때 여러 가지 국가들에 대한 평화 문제 중에 북한도 마지막 단추로서 끼우겠다라는 굉장히 큰 의지를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는 주목을 거기에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고 이 대통령도 얘기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아까 김정은, 김여정 의문의 1승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의문의 1패일 수도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과 비교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잘 활용을 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안 계신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을 많이 개발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사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번 대너였던 바이든 때였으면 있었을 전쟁이
내가 대통령이 됐었으면 없었을 텐데 지금 이 위기가 다시 고조됐다. 나는 그래서 다시 이걸 해결할 것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끌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의도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의지를 확양시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었던 북한 문제에 대해서 풀지 못했던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희영 기자, 끝으로 남아있는 일정들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버오피스 회담을 저희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오찬을 진행하면서 이 남은 회담이 진행 중인 거로 보입니다. 네. 네, 이 대통령은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후에는요, 한미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이제 이 자리는 한미 간 투자와 경제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마련이 됐고요. 이제 이어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초청으로 정책 연설을 하게 됩니다. 또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간담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날에는 참전 용사와 전쟁 유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는 일정이 있고요. 이후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시찰하는 일정으로 미국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희연 기자, 김영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